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 명리학으로 다양한 운세를 살펴보는 유동학 박사의 부귀영화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의 운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권의 판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후보들이 나왔을까요? 먼저 서울 수도권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높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로 유력하다고 좀 알려져 있죠. 물론 뭐 다른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인 추미애 후보,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동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는 그 오세훈, 윤희석 후보, 뭐 이렇게 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그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서인지 오세훈 시장의 후보 확정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좀 들려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그 어떤 후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그럼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 예. 네, 오세훈 시장 한번 그게 말씀해 뭐 주시죠. 순리가 안겠습니까? 좋습니다. 예, 자, 오세훈 시장. 그 서울시장 4번을 했습니다. 4선인데요. 벌써 지금 벌써 요번에 되면 5선째입니다. 한 번 벌써. 중간에 좀 공백 기간 하나 있었고요. 그죠? 그렇지. 박원순 씨가 나중에 맡아서 하다가 다시 한 오세훈 번 시장이. 그 무상급식인가요? 그렇죠. 무상급식 때. 그거 가지고 한번 시장직을 걸고 네. 한번 호기롭게 얘기했다가 그렇죠. 결국에 그게 잘 안 되면서 안 됐죠. 고배를 마셨고 다시 이제 와신상담해서 2번 이제 서울시장을 했고, 요번 사실상 이제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오세훈 시장이 과연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해 주시죠. 네. 오세훈 시장은 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제 명리가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직접 당사자를 상담을 해가지고, 명리는 생일까지는 우리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적중률이 떨어져요. 그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같은 65년생 그 이전의 사람들은 더욱더 신뢰할 수 없고, 요 근래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도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니까 정확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바이든, 트럼프 시까지 딱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분까지. 야, 근데 우리나라는 알지만은 뭐 언제 태어나셨어요? 저는 뭐 부모님 언제 태어났다 이야기예요? 저는 정확하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고 네, 계세요? 저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오전 8시라고 정확하게 이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뭐 나무 그 운명을 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큰형님만 그 6.25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1년 일찍 돼 있어요. 오히려 호적이. 맞아요. 예. 그런 게 너무 한 살 많고 더 먹었어요. 호적. 개인적으로 저는 65년생입니다만은 제 생일이 원래 양력으로 4월 17일이고 네, 음력으로 3월 16일 오전 8시인데 네, 주민등록은 다르게 돼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좀 많이 열악했죠. 네, 날짜가 완전히 다르게 돼 있고 예. 한 달 차이 나고 막 그리고 그렇더라고요. 워낙 또 어릴 때 많이 또 이 의료 시설이 안 좋아서 의학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그 뭐라 그럴까, 과연 애가 좀 잘 성장한 다음에 그때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후에 그 시간들이 되게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맨날 며칠 날 태어난 건지 몇 시에 태어난 건지 그렇죠. 좀 약간 좀 헷갈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리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감명을 해갖고 우리가 사실은 명리라는 학문이 정확한 감정을 해도 예. 경우의 수가 우리 저번 시간에 말했습니다만은 155만 가지가 넘거든요. 네. 시를 3등분 했을 때 시를 2시간 단위로 잘랐을 때도 51만 8천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인터넷 치면 나올 수 있는 거는 시는 안 나와요. 생일까지는 나와 있죠. 제가 사실 그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유력한 후보, 네. 확정된 후보를 물어봤더니만 어려워요. 그죠? 예, 쉽게 얘기 안 안 해요. 가르쳐주죠. 잘. 예. 그래서 이게 설사 그래 우리 인터넷에 뭐 포털 사이트 치면 생일 나와 있잖아요. 그 생일이 정확하대도 43,200분의 1이에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시는 몰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추리하고 유추해서.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논리 추론학이라 하거든요. 예. 추론을 해득하는 거예요. 그 사주를 에너지를 가지고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8대 간법이래 가지고 다양한 이론을 접목을 하거든요. 그래 했을 때는 이제 적중률이 8할 이상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8할 정도. 예. 예. 80% 정도가 대충 맞는다. 예. 예. 자, 그럼 오세훈 시장 어떤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 운명인가요? 같은 예. 경우는 이제 61년 1월 4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시는 예. 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네. 이분은 이제 양력 61년 1월 4일, 예. 음력으로는 1960년 1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가 이 보면 여기에 61년 1월 4일이면 음력으로 60년 10월 10일 경자년이 됩니다. 경자년. 경자년. 이 경자년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자생이었죠. 예. 60년. 이 경금이 있는 해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나무의 나라거든요. 네. 이 경이 있는 해는 이 도끼자루를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이 있는 해는 나라에 큰 변란이 많이 났어요. 금속이죠. 하얀 색깔이. 그렇죠. 예. 이 경이 있는 해에 60년이 우리 자라는 우리나라의 큰 한란이 뭐예요?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죠. 1960년. 그렇죠. 네. 4.19 혁명 일락이 나는 해였고, 그 다음에 61년은 신축년이거든요. 예.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예. 근데 다른 이제 무자월입니다. 쥐띠가 쥐를 만난 거예요. 이 쥐라는 글자는 이 시꺼먼 거는 물을 나타냅니다. 쥐가 네. 물을 나타내요. 그래서 색깔이 검은 거예요. 예. 경할 때 경은 이 도끼를 나타내고 이거는 금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얀 겁니다. 예. 물과 금은 서로가 좀 괜찮죠. 예, 금생수의 가지죠. 예, 금생수. 금에서 물이 나온다. 그렇죠. 예.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뭐 그런 생한다는 개념이죠. 뜻이죠.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은 물의 원천수라죠. 원천. 네. 이 물은 금이 있어야 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토는 뭐냐? 무토. 이거는 산과 같은 건데, 들판과 산을 상징하는데, 이거는 토를 나타내기 때문에 항색으로 표시를 낸 거고, 예. 역시 그 오세훈 시장은 쥐띠가 쥐달이 태어난 거예요. 네. 물기운이 강하죠. 예. 생일이 정유일주에 태어났습니다. 네. 시는 내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이 명리는 진시에다가 기본을 맞추는 거거든요. 예. 이 용시란 말이에요, 용. 예. 용시에 맞춰야 이걸 에너지를 돌리거든요. 예. 진시라고 하면 몇 7시 반, 7시 반. 60년생이니까 예. 61년 8월 10일부터는 7시 반부터 9시 반 2시간 다니거든요. 예. 30분 다니는데 이때는 61년 8월 10일이 안 지나기 때문에 7시에서 9시일 때. 예. 오전 7시에서 9시로 그렇죠. 진시로 예상하고요.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주는 우리 시가 우리가 추리한 거고 네. 생일이 나는데 그럼 이 사주라는 이 생일이 정하란 말이야. 네. 불꽃이거든요. 예. 이 불꽃인데 겨울의 불꽃은 이 정하라는 글자는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주로 이제 겨울에 태어나고 밤중에 태어나면 이걸 빛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자 우리 제목이 유동학 박사의 부귀영화잖아요. 예. 이 정화가 빛을 상징할 때는 기를 주로 많이 주관하고 네. 이게 열로 작용할 때는 쇠를 녹여갖고 돌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때는 불로서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은 밑에 월지를 보니까 평관에 이런 글자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국가 공권력. 예. 그래서 권력 의지가 강한 글자가 평관이에요. 편관. 예.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대 법대를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고대 법대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다 마친 예, 사람이죠. 예,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평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평관이. 네. 평관이 예. 갖고 있다. 네. 강제 집행권을 나타내는 권력을 평관이라고 합니다. 예. 관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정관, 평관. 그렇죠. 정관은 그 사주를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에너지예요. 예. 매일 거울 보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는 사람. 네. 소위 말하는 문관이죠. 행정관료, 네. 뭐 대기업 임원, 판사들 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정관이고 일종의 제도권 속에서 그 대신 안착하는 평관은 느낌. 합리성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공권력이나 강제 집행을 주면 명령권으로서 강제 집행권을 가지. 네. 강제란 말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센 기운.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가 네. 뭐 알다시피 정치는 이런 말을 비하면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반깡패잖아, 솔직히. 공권력 주면 반깡패가죠. 예. 근데 그 오세훈 시장 보니까요, 색깔이 다 두루두루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이제 이 평관격을
이 편관기를 조절해야 내가 권력을 장악하거든요. 예. 이 편관을 조절하는 글자가 뭐냐?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식신제살이랍니다. 예. 요 편관은 적군과 같은 거거든요. 적군. 예, 그 네. 세게 들어온 걸 내가 장악을 해야 네. 내한테 권력을 주는 거고, 네. 이걸 장악하지 못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튕기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편관 운 때 죽습니다. 네. 예? 네. 운이 좋은 사람은 권력을 장악하고. 자, 그럼 저 편관이란 자, 물을 어떤 것이 이렇게 그러면 좀 이제 토가 통달해 와요. 주나요? 토가 오나 나무가 와가지고 예. 돌려갖고 이 정화를 살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을 딱 보면 이 정인이 있잖아요. 예. 16세부터 21까지는 예. 이 범이라는 글자가 장작이거든요. 이 장작이 와가지고 수생목, 목생화를 해가지고 네. 불꽃을 엄청나게 달구은 거예요. 네. 이 발을 정자가 있는 사람은 학창시절에 모범생 구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여기 이제 16살부터 중3부터 대학 입학까지 그죠? 예. 학문운이 굉장히 좋은 시기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뭐- 열심히 한 모범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대법대를 갔겠죠. 그죠? 네. 고대법대는 뭐 서울대학교 중위권과 아닙니까? 그죠? 예. 수준이. 자, 그러다가 이 쭉 가다가 요거, 요 50대 정인 요것도 좋거든요. 네. 그런데 22년부터는 요 을목이라는 글자가 보면 편인이 뭐냐면 정인보다는 못해요. 예. 약간 밥그릇을 깨지게 하는 그런 운이라고도 보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잠깐 물러나 있는 그 시점하고 맞나요? 아니죠. 그건 앞이죠. 그 앞이죠. 오세훈 네. 시장이 내가 알기로 2011년도인가? 박원순 씨가 그때 맡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때는 네. 언제냐? 여기 때거든. 급제운 때네. 요때 오세훈 뺏긴 시장이 2021년부터 장악을 했으니까. 거죠. 네. 요 나무가 온 거죠. 나무가 어쨌든 간에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 있잖아요. 그 이 나무 중에서도 요 감목이나 나무 발을 정자 있는 요 생일인자는 좀 좋은데 편의는 가끔 가다가 돌발 변수가 자꾸 생겨요. 네. 뭐 지금 사실은 한강버스 운행한 것도 가다가 보면 막 좀 뭐 이상하게 대쁘고 그 다음에 그 서울에 저 뭡니까 부동산 개발하는 것도 뭐 하다가 좀 좀 문제가 생겼잖아, 그죠? 네, 네. 권력을 근데 아무래도 뭐 시장이니까 뭐 일을 추진하다 보면 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변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변수가 많은 게 편인이에요. 네. 작년에 변수가 많았다는. 그럼 올해는 뭐냐? 요 겁제라는 글자는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겁제. 네. 네. 올해 근데 경쟁이 여기 이제 치열하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원래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달은 나름대로 선방합니다. 이번 달은 네. 임진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천지 덕합이 돼요. 그런데 이 오세훈 시장의 띠가 치잖아요. 네. GT. 달도 치달이잖아요. 네. 말하고 지는 좌우충이래 가지고 네. 충돌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서로 궁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네. 띠를 충으로 하면 뭐냐면 근본적으로 자리가 뺏길 수가 있어요. 네. 띠를 충한다. 우리 저 시청자들 이렇게 띠를 때리쁘잖아요. 예. 띠는 뭐냐 근본적인 거거든. 근본적인 직장이나 틀이 변할 수가 있다는 뜻이 있어요. 네. 혼란스럽다는 뜻이죠. 음. 또 달을 바깥 보면 직장이나 주거 이동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두 방 맞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이 조금 위기가 오지 않겠나. 다음 달에 위기가. 개사월에. 왜 그러냐면 그 편관이래 가지고 외부에 막 강한 뭐 물론 선거니까 당연히 공격을 받겠습니다만은 변수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좀 뭔가 이거는 뭐 약간 상황이 좀 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오세훈 시장은 저기 편관은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사주다. 원래 권력가들이 다 그래요. 네. 저럴 때 참모진을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많이 구해야지. 우리 보통 이제 선거 자문을 구하러 오면 참모 사주를 보자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달에 특히 그 선거는 띠도 중요하지만 그 달이 한 달 만에 결정이 나요. 네. 특히 선거 하시는 분들은 달 운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달의 운세가 좋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도록 해야 되죠. 자, 참모라고 한다면 결국엔 지금 정책을 가지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존 정책을 펼친 거에 대한 대응 논리, 그다음에 새롭게 또 세 번째 이제 3년임을 할 경우에 그 서울시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이 서울 시민들한테 잘 먹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오세훈 시장은 이제 다음 달에 개사월인데 선거 때 본격 때 예. 큰 변화를 두 가지고 예. 자기 기존 틀을 좀 바꿔야 돼요. 음. 바꿔갖고 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현명하고, 예. 그러면 그 다음 달 운세는 좀 좋은 달이거든. 선거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달은. 예. 그 기운을 좀 잘 타야 되는데, 음. 하여튼 5월 달은 큰 격변하는 달이라서, 예. 그런, 오세훈 시장은 좀 너무 중도 보수 성향이다 보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합리적이지만은 좀 과감하다 하지 않다는 또 평이 있거든요. 저기 왜냐면 저 사주의 정유라는 일주 자체가 약간 2인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어디요? 어떤 거? 생일에 있는 거. 예, 정유. 예, 예. 여기 정유거든. 예. 요 생일이 주거든요. 네. 달이 제일 중요하고 생일이거든요. 예. 이 정유는 이제 인덕은 많고 생기가 있는 글자인데 저게 약간 단점이 유약하다는 뜻이 좀 있어요. 유약하다. 조금 약간 오세훈 시장이 좀 기공자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이제 예. 오세훈 시장이 더 강력히 더 강력함을 보여주는 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럴수록 강력한 지도상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도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뭐 엄청난 인기가 없어가지고 예. 장동혁 지지율세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럴 때일수록 오세훈 시장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좀 나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어쨌든 뭐 저 장동혁 그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안 된다. 뭐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좀 반전도 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시장 후보 레이스로 좀 들어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전혀 또 이렇게 용기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나름 또 본인 당, 그러니까 국힘 내부를 향해서도 좀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많이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그 강도가 좀 약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 사주상으로 봤을 예, 때. 약하죠. 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 지금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윤희숙 위원 있잖아요. 그죠? 예, 예, 후보. 예. 여성. 그 사주가 예. 70년. 옛날 윤희숙 씨는 예. 내가 칼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아하. 인기 좋아갖고. 윤희석 의원도 있나요? 예, 저쪽에. 예. 저 해놨죠. 어느 쪽인가요? 예. 저쪽에. 예, 예. 저분은 이제 저쪽에 오른쪽 두 번째. 네. 70년 2월 7일이거든요, 양년. 네. 그래서 저 사주가 경술년, 무인월, 무오일, 기가 셉니다. 예. 중심이 대단하고요. 예. 저 사람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불하고 흙이 많네요. 예, 네. 흙이 많죠. 중심이 단단한 여자입니다. 네. 그 사실 기세를 보면 오세훈 시장보다 윤희숙 씨가 더 강해요. 예. 저 흙 네 가지 황토색. 예. 불 두 개가 데워주니까. 지식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데워주니까 뜨겁죠. 상당히 그 기세가 대단하죠. 도와주는 예, 예. 그런 게 있고 그 그다음에 좀 식혀주는 그 물은 없나요? 물이 좀- 없어요. 물이 없는데 운에서 다 왔었어요. 윤희숙 씨. 저 대운이래 가지고 네. 네. 10년마다 오는 운이 있거든요. 예. 저 대운이라고 표시가 있잖아요. 예. 저기 이리 보면 윤희숙 씨는 11살부터 지금 60 하나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예. 저기서 이 사주에서 물은 뭐냐? 토사주에서 경제 경영을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 양반이 경제통이 된 거예요. 네. 특히 그 16세부터 보면 정제, 편제 이런 글자들이 보이죠. 네. 저기 41, 50 하나 저 정제, 편제 이런 글자가 보이죠. 81년, 91년 그때. 예, 예. 네. 그 밑에 글자 보면 정제, 편제 해놨잖아요. 네. 저거는 경제 마인드를 나타냅니다. 경영 마인드. 예. 그 다음에 41, 50 하나 정제, 편제 이런 글자 있잖아요. 예. 저거는 경제, 경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윤희숙 씨가 지금 2011년도 2021년. 그렇죠. 지금 대운이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왜냐하면 예. 저 사주가 굉장히 좀 건조하거든요. 예. 딱딱하고. 예. 근데 지금 물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윤희숙 씨가 좀 안 좋아요. 올해는 병원년이거든. 저 사주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건조하다고. 예. 그런데 올해 병원년 자체가 뜨거운 열기가 더 강해진 예. 거예요. 말 오자가 상당히 그 불화를 그렇죠. 상징을 불을 하는 거죠. 나타내는데 그 병이라는 글자가
불이 제일 강한 글자예요. 예. 태양을 나타내거든요. 예. 저럴 때 뭐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까? 그 저희는 이제 저럴 때는 금하고 물이 들어오면 좋아요. 금하고 물. 그 대운에서는 왔어요. 만 하나부터. 네. 저 양반이 운이 좋아요. 만 하나부터 20년간은. 예. 그래갖고 지금 근데 올해는 안 좋아요. 올해가 병원이라서 만약에 알갔거든. 만약에 그 재보선이 아니죠.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 좀 가능성 있을까요? 향후에 나이상으로는 나중에는 가능하죠. 예, 예. 나중에는 충분히 26년부터는 운이 오거든요. 예. 저 식시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네, 네. 가능하죠. 그 윤익숙 씨는 이제 기는 강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오세훈 씨도 그 윤익숙 같은 사람을 잘 책사로 잘 둬가지고 네. 포용하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하. 네. 지금 보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도 보면은 정원호 그 후보하고 그다음에 박주민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그 어쨌든 그래도 지지 선언하면서 도와주겠다. 전현희. 예, 전현희. 근데 뭐 결정 났잖아요. 예, 결정은 났는데 정원호 씨로. 어쨌든 정원호 후보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국민의힘이 또 이제 후보 경선이 끝나면 네. 나머지 후보들이 좀 잘 도와줘서 네. 그 후보가 당선되게끔. 예, 오세훈 후보가 원래 운 자체가 그 병원이라는 뜻은 네. 명리학으로 운이 급제운이라 하거든요. 네. 급제라는 뜻은 뭐냐? 이 사주가 신약 사주라거든요. 예. 기가 약해요. 네. 그럼 이 병호라는 이 급제라는 글자는 뭐냐? 비경급제라는 뜻은 친구, 동료의 협력을 잘 받아라 이런 뜻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라는 그런 암시가 예.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암시가. 어쨌든 그런 걸 오세훈 씨가 좀 잘해야 되는데 음. 잘할지 그거는 내가 장담을 못해요. 제 양반이 좀 단점이 있거든. 그런 점에. 지금 말씀 들으면 어쨌든 그 오세훈 시장은 윤희숙 후보라든가 다른 후보들 일종의 국힘의 경쟁자 내지는 좋은 참모들을 둬서 보다 좋은 정책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있죠. 역시도 민주당의 정원호 후보 역시도 경쟁을 했던 후보들의 좋은 공약을 잘 이렇게 좀 합쳐서 서로가 국힘이든 민주든 국힘이든 서로 이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 과연 누가 당선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지점이 사실 우리 국가 어떤 미래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그 미래 측면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서로가 잘 돼야죠. 그죠? 서로가 그렇죠, 힘을 그렇죠. 합쳐서 한번 네. 정책 대결해보고 그러면서 시민들은 건전한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합리적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은 그 참모를 잘 두어서 정책을 잘 개발해야 되고 뭐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는 상당히 명픽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그 칭찬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정원호 후보는 사실 성동구라는 것은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면적으로 보니까 서울이 25개 구잖아, 그죠? 예. 그 중에 평균이 4%인데 4%는 한 2.8%밖에 안 돼요, 면적이. 네. 아주 좌우에 한 4km밖에 안 돼요, 성동구가. 네. 그 중에 중심이 왕십리고 뭐 행당동이니 네. 옥수동이니 뭐 금호동이니 이런 성수동. 마장, 성수 요즘 네. 또 핫하는 성수동 한번 가봤거든요. 또 한양대가 있는 그 구고. 근데 이 정원호라는 사람이 갑자기 명피대에서 갑자기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뭐, 자, 그 그러면 정작은 누가 알겠습니까? 전국에서. 자, 그러면 정원호 후보의 한번 그 운세도 한번 살펴보죠.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우리 정원호 씨는 이제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네. 68년 8월 12일. 네. 서울시립대 예. 저 청량리 동대문구에 있는 예. 서울시립대 경제학을 졸업하고 예. 그 학창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더구만요. 네. 그때가 뭐 할 때죠. 예, 87년. 그리고 또 석사는 이제 한양대 네. 지금 성동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그죠? 네.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네. 또 도시개발 경영 박사과정을 수료했더구만. 예, 예. 나름대로 꾸준하게 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네. 그래갖고 또 성동구하고 인연이 한양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더라고요. 네, 네, 네. 밟아왔더라고요. 68년 8월 68년에 12일 그- 양력, 예. 음력은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네. 이거죠, 이거. 예. 이건데 이 지금 68년생이 무신생이라 하거든요. 예. 무신생. 이 무신은 뭐냐? 무는 뭐냐면 이 사주에서 보통 이 위에 편제, 편관 이런 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걸 어떻게 선정하느냐라면요. 네. 사주의 기준점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생일을 기준점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일간. 일간. 네. 뭐 주 해놨죠. 예.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 글자를 오행을 갖고 음양 오행을 분석하는 게 십성이로라 합니다. 십성이로. 네. 네. 그럼 자기하고 똑같은 오행은 비견급제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정은호 후보는 갑인데 나무가 가을에 고든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내리니까 독립심이 강하다. 이거 걸록이래. 요 비견이라는 글자가 있죠. 네. 이 갑이라는 글자가 있거든요. 예. 이 갑이라는 글자는 추진력이 1등주의자입니다. 네. 갑이. 추진력이 대단합니다. 갑이라는 네. 주가. 네. 그래서 우리가 60갑자 중에 보통 어때요? 제일 먼저 어뜸이 60갑자 중에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질이 들어가거든요. 네. 항상 어뜸 주자가 갑목인데다가 네. 이 갑목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밑에 범을 깔고 앉아는 갑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갑인 일주라 하거든요. 네.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저 갑이라는 글자는 금강송 같은 나무가 음. 뿌리를 강하게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갑목의 특징은 뭐냐면 운동 방향성이 음. 좌우를 안 봅니다. 네. 철저하게 어떤 내가 대통령이다, 서울시장이다, 뭐 경기도지사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일직선로만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많아요. 아, 그래요? 좌우를 안 돌아보니까. 음. 좌우를 안 보니까.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보면은 되게 그 소통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그 뭐 비가 또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하고 그러니까 구민들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소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 이유가 뭐냐. 예. 자, 이 사주는요. 예. 그럼 이 사주는 캐릭터가 뭐냐. 음. 이 하얀 글자 있죠. 경신. 예. 원숭이띠가 원숭이다 태어났거든. 예. 이 경신이 이리 많은 거는 이 사주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주 보세요. 편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력 의지가 대단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편관은 과묵하고 아까 소통 잘 못해요. 예. 원래는. 예. 그런데 이 소통이 잘하려면 어떤 뜻이냐. 시가 말이죠. 예. 표현을 나타내고 불을 나타내는 인시나 묘시, 그 다음에 뭐 그런 글자가 있어야 이 사주가 소통이 잘 됩니다. 네. 불이 있어야 돼. 이 사주는 불이 없거든요. 예. 지금 뭐뭐가 형성돼 있나요? 지금 오행상으로 보면 나무가 예. 불이 없는 게 흠이에요. 예. 가운데 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다 나무라는 거죠. 예, 여기 나무. 우리가 볼 때는 육안상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네요. 그죠? 그렇죠. 파란색이죠. 네. 근데 이런 불이 있어야 돼. 이런 거. 병화, 정화. 네. 근데 지금 뒤에 들어오네. 예. 이 사람 27년부터 운이 굉장히 좋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10년간. 예. 10년간. 예, 한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은 60, 70대 운이 이 사주가 맞으면 예. 60, 70대 운이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60대, 70대. 환경이 네. 자기한테 이 대운이라는 것은요. 예. 내가 이 사주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 환경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는 걸 평가하는 운세거든요. 예. 저 대운이라는 것은. 네. 저기 이제 그다음에 또 해마다 운은 올해 내가 당선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한 해 운을 보는 거고. 예. 전반적으로 내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겠어 갖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겠어 하는 거는 대운이라 하거든요. 예. 그건 10년 단위, 5년 단위로 보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은호 후보가 27년부터 운이 굉장히 좋다는 말은 예. 서울시장 당선되는데 굉장히 유력한 환경을 가지 않겠나 아하.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네. 또 이 사주가 갑인이잖아, 그죠? 예. 이 사주는 이 쇠를 녹이는 글자가 필요하거든요. 예. 쇠가 너무 강하면 나무가 어때요? 바위 틈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 저 쇠를 녹여야 돼요. 예. 쇠를 녹이는데 어떻게 녹이느냐? 불로서 녹여야 되는데 올해가 25년이 뭐냐? 예? 25년이 불이거든요. 예. 병원년이잖아. 예. 예. 태양이 확 타오르갖고 이 쇠를 녹여 푸는 거예요. 권력을. 네. 그리고 27년에 또 저 병해가지고 저것도 그렇죠. 불이죠. 이것도 운이 좋고. 그래서 네. 이 정은호 후보는 지금 운이 굉장히 좋은 26년, 시기로 27년 다 좋은 쪽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자축, 당선 인묘, 진사, 오, 미. 내년에는 이제 양띠네요. 그 저 양반은 예. 사오미, 음.
불로 갈 때 좋은 거거든요. 네. 그 작년부터 불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정원호를 칭찬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지방 사람들이 뭐 성동구청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구청장을. 안 그래요? 예. 총 그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한 245개인가 있는데, 그죠? 그 그게 갑자기 부각돼 붙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이 정원호 후보 측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뭐 법적으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다. 근데 이제 다른 경쟁 후보들은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그렇게 했다가 뭐 이제 내부 그 후보를 뭐 서로 이제 갉아먹기, 제살 갉아먹기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잠잠해지면서 결국에는 정원호 후보가 이제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경선을 붙게 되면은 이제 그런 또 그 이 선거법 관련해서라든가 몇 가지 좀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상대 후보한테 좀 공격을 당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달 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네. 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명리학에서 이 지지라는 글자는요, 평소 때는 움직이지 않아요. 네. 하늘만 움직여요. 천간이라 하거든요. 예.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 있고, 네. 시는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래 네. 간지라 하거든요. 예. 천간과 지지. 그런데 이 지지는 평소 때는 가만히 있어요. 예. 이걸 완전히 활동력 있게 써먹은 걸 뭐라고 하느냐? 형충회합이라 합니다. 형충회합.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땅이 가만히 있는데 네. 형충이 왔다는 말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예. 충돌하는 게 오면 지진 나듯이 네. 그러니까 지지에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들이 작동을 한다 이런 거거든. 저기서 보면 뭐와 뭐가 충돌하나요? 이 사주는 예. 이게 맞으면 범이라는 글자하고 원숭이라는 글자는 인신충이라 합니다. 네. 인신충. 봐봐, 글자 자체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네. 범과 원숭이는 별로 좋은 사이가 아니다. 그렇죠. 궁합이 별로 좋은 사이가 그러니까 아니다. 그 충이라거든. 네.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원래 추가되는 게 다음 달 되면 개사월이거든요. 네. 개사라는 거는 사는 뱀 사자를 나타냅니다. 예, 예. 뱀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인사신사명이 돼갖고 거의 지진이 나쁘죠. 네. 그럼 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명리에서. 예. 그게 뭐냐? 범, 인자, 네. 그 다음에 뱀사자, 그 다음에 원숭이를 나타내는 신자 네. 해가지고 인사신사명이라 합니다. 네. 인사신사명. 네. 그 뭐 지진 나듯이 막 격동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범띠와 그 뱀. 뱀띠와 원숭이띠는 네. 서로 좋은 네.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예. 그게 달로 와붙단 말이에요. 달로 다음 왔다. 달은 개사월이 뱀달이거든요. 예. 그럼 어디 되느냐? 이 사주에 범하고 원숭이가 깨져 있는 데다가 충이 되어 있는 데다가 예. 뱀까지 나타나 보면 네. 임사신이 딱 돼가 5월 예. 6일부터 한 달간 선거 기간 아닙니까? 이때 막 충돌하는 기운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잘못하면 당선되더라도 네. 저기 잘못하면 선거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저기 음. 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주에 형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형은 또 이거 말고도 축술미라고 있거든요. 네. 소, 개, 양을 세 개가 합치면 축술미 사명이라거든요. 예. 그래서 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명리에서. 예. 인사신 사명, 예.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이라거든요. 예. 이 세 개 가장 무서운데 정원호 후보한테는 다음 달에 인사신 사명이 달로 오게 됐어요. 네. 굉장히 치열하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근데 사실 이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서는 구설수다, 논란이다, 뭐 여러 그렇죠. 가지가 선거들이 다 그래. 편한 게 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주를 다들 타고 나나요? 정치를 맞아요.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하나 아셔야 될 게 영웅사주들이나 특히 정치판은요. 네. 아기 다툼이라거든. 아기 다툼이라고 할 수 옛날에 있죠. 네. 조선 초기에 태조 이성계가 네. 스승이 누굽니까? 그 무학대사잖아요. 무학대사. 네. 그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논리를 정치가 뭐냐 서로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학대사가 정치를 개삼하는 동네다. 예? 네. 치고받고 싸우는 기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온순한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네. 예? 어떻게 하면 물건으로 주고 아기 다툼 하는 사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기 다툼을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전무님도 정치하신 분들이 많이 만나보셨지만은 예. 정치는 희한합니다. 처음 입문할 때는 여성도 맑게 들어갔다가 한 10년 하다 보면 얼굴이 달라져 있어, 관상이. 너무 전투력이 강한 동네에 있다 보니까 네. 인상이 바뀌죠. 인상이 바뀌고 네. 매일 싸우잖아요. 인상을 치열하고.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예, 예. 다릅니다. 상이. 음.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어쨌든 근데 정원 후보 보면은 그 대운 측면에서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월로 봤을 때 보면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원래 그 대운도 좋게 들어가고 다음 예. 대운이 예. 다음 대운이 좋게 들어간다는 의미는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음. 이 만약에 정원 후보가 우리 사주를 볼 때 원래 운이 조금 어떻더라도 다음 대운이 20년 이렇게 좋게 들어가면 상승곡선으로 그리고 있다는 건데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원래도 병원년이잖아요, 그죠? 네. 원래도 좋은 운이단 말이에요. 예. 반면에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비교해서 시장은 보면 예. 대운이 여기 이제 식신이거든요. 예. 이 식신한 글자도 나쁘지는 않는데 네. 원래 자체가 예. 현실을 갖다가 이 경자하고 병호가 상극이고 예. 무자하고 병호하고도 좀 상극이고 예. 그러니까 좀 별난이 너무 많다는 뜻이죠. 아하. 이 말띠해인데 쥐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조금 그래서 자리가 좀 위태롭다. 음. 정원호는 원래 병호잖아요. 예. 이 글자는 이 평만을 장악하는 이 경금을 녹여야 되거든요. 예. 저 녹이는 게 가장 좋은 게 태양이에요. 예. 불. 그러니까 저런 걸 네. 뭐라 하냐 살제식신격이랍니다. 예. 즉 하가 있으면 예. 이 살을 녹여가지고 쇠를 녹여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요. 예. 저기서 금은 권력을 나타내거든요. 음. 이 권력을 불로서 녹이는 게 가장 예. 좋아요. 근데 원래 병원년이 세게 들어온 거야. 근데 지금 다시 말하면 저기 금이 저기 바위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위 팀에 나무가 건강성이 기대고 있는데 네. 위태롭잖아요. 예. 근데 태양이 쫙 비쳐갖고 바위를 쇠같이 바위가 쇠 같은 바위를 네. 녹인단 말이에요. 뜨거운 예, 열기로. 예, 예. 그러면 저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정원호 후보는 굉장히 좋은 애가 된 거죠. 예. 소통적인 측면에서 아까 안 좋다고 아. 그랬는데 그것도 좀 커버가 될까요? 그러면 어이구 병호가 소통이 엄청 잘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게 명리학에서 식신이라거든요. 네. 식신상관. 네. 명리학에서 이제 소통이 가장 잘하는 것은 식신상관이랍니다. 식신상관. 네. 이 생일까지 봤으면 이 사람은 식신상관이 없어요. 예. 좀 굳어 있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가 여기 병인 정묘면 식신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주가 달라지고 또 올해 자체가 식신상관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데죠. 네. 운세로 봤을 때는 올해 운은 정은호 후보가 더 낫다. 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다른 후보들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서울시장 후보만 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 그리고 경쟁자로 나선 윤희숙 후보 나름대로 대중적 인지도가 있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정원호 후보 그래서 한번 세 명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오세훈 시장은 이 참모 그 다음에 이 도와주는 사람이 잘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을 잘 개발하고 그거를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좀 관건이 되는 것 같고요. 정원호 후보는 나름 좀 사주는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운세는. 다만 이제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쟁점에 대해서 과연 본인의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장 후보가 당당히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그 인문 명리학으로 살펴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뭐 저희는 그 인문 명리학이라는 게 사실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선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대단히 신봉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뭐 미신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동학 박사께서는 사실은 그 이런 이 사주팔자만 본 게 아니고 철학, 역사학 뭐 다양하게 사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본인의 그 인문 명리학에 대한 것도 자부심도 있는 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도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한번
경기지사 후보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경기 인천 문에서 좋죠. 예, 그때 또 이제 전국적으로 후보가 또 좋죠. 추가로 선정이 될 테니까요. 예, 네. 예.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